자, 유형 5번이야. 305나 306은 밑을 똑같이 맞춰서 지수끼리 크기를 비교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니네들이 충분히 접근할 만한 부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하기 힘들어하는 307번과 308번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봐둬. 자, 305, 306은 여러분이 하세요. 밑을 전부 다 2로 고친 다음에 지수화하면 돼. 네, 문제 없어. 자, 307번 봐. 밑이 1보다 크다는 말이 있고,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C가 이거 어딘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이거가 어떤 게 큰지 비교해봐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얘를 지수로 쓸게. 뭔가 규칙이 있죠. 느낌 좋은 사람은 그냥 봐도 알아. 즉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클수록 큰 거지. 맞아? 밑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지수 클수록 크다인데, 얘랑 누가 크냐를 알아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n 아무 숫자가 다 된다는 얘기니까 n이 만약에 2라고 생각해 보면 2분의 3하고 3분의 4하고 4분의 5하고 누가 큰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답은 내는데 지장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분을 12분의로 하면 12분의로 하면 어느 게 크겠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 A가 제일 크죠. 그거를 답 쓰는 건 문제가 없고, 이제 확인하자면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요거하고 누가 큰가 비교하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얘는 이게 n 플러스 1 더하기 1로 써봐. 1 더하기 n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그지? 얘도 1 크니까 n 플러스 2 더하기 1로 쓰면, 자 1은 똑같으니까 일단 숫자 집어넣었을 때 누가 제일 큰 숫자겠니?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야? 분모가 클수록 큰 거야? 작을수록 큰 거 아니야? 그래서 n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비교해도 아 이쪽 숫자가 제일 크구나. 그럼 밑이 1보다 큰 숫자라면 얘가 제일 크겠구나. 무식하게 이제 크기를 비교하자면 할 수 없어. 빼는 거지 뭐. 우리가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면 앞에 큰 건데 하나만 보입시다. 양수죠? 이거 당연히 A 쪽이 큰 거지.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빼보면 역시 또 양수 나오고, 그럼 B가 큰 거. 이렇게 정하면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307번은 이 지수가 어떤 놈이 크냐를 비교할 때 아까처럼 감이 좋으면 그냥 숫자 아무 숫자나 넣어도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장 쉬운 숫자 넣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게 방법이 좀 추천. 어느 게 큰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실제로 빼봐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맞지만 추천은 잘 안 하는. 시험 시간에는 바쁘니까요. 자, 308번 한번 볼게. 308번 별표 쳐놔.
밑이 0과 1 사이야. 이때 A하고 A의 A제곱하고 A의 A제곱하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 학교 기출시험지를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봤어요. 사실은 2023년도 시험지가 다 안 올라와서 2023년 거지 몇 개 남았는데 그 중에 워낙 그거 2023년 작년 거지 하다가 이 문제가 똑같은 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알면 이제 쉬울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가 이제 누가 크냐를 비교하는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지수함수 꼴인 거라고. 여기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요거 들어있고 요거 들어있고 요거 들어있고 어느 게 더 큰지 보라는 얘기인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작은 걸수록 크게 나오겠죠. 이걸 그럼 어느 게 크냐 아까처럼 막 비교해서 알 수도 있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밑이 0과 1 사이인 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과장할게요. 여기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 쪽을 좀 강조해서 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에 해당되는 놈의 지수인 요거 1하고 A하고 A의 A제곱을 비교하려고 해. 그러면 1하고 A하고는 누가 큰지 이미 구분이 되죠? 1이 큰 거야? A가 큰 거야? 1이 큰 거지. 그러니까 1을 여기라고 생각해봐. 1. 그러면 A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A의 1제곱이 된 거고 여기가 A의 A제곱이 된 거지. 맞아? 이걸 쓰는 순간 이제 그러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크기로는 얘가 큰 게 맞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건데 A하고 A제곱하고 누가 큰지는 이미 눈에 보이지. A가 큰 거야? A의 A제곱이 큰 거야? A의 A제곱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크기는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대빵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1하고 A의 A제곱만 보면 되잖아. 1은 여기 있고 A의 A제곱은 여기 있다니까? 그럼 A의 A제곱이 큰 거야? 1이 큰 거야? 1이 더 큰 숫자지? 그럼 실제 더 큰 건 이거가 되는 거지. 얘가 얘보다 큰 숫자니까 A의 1제곱하고 A의 A제곱하고는 얘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놈이 얘,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이렇게 적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그래프를 활용한 방법인 거야. 어떻게 될지 좀 난감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그래프를 활용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죠. 이해돼요? 배수 비교 문제는 꼭 하나 알아두시기 바래.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 이미 이것도 지난번 개념 설명에서 끝난 부분이라 문제 유형으로만 이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최대 최소를 할 거야. 이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다. 밑이 0과 1 사이라면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작은 값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의 크기를 잘 비교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유형이 6, 7, 8, 9까지 4종류나 나와 있어서 6, 7은 기본기처럼 금방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 9가 조금 신경 쓰고 봐주시면. 자, 그러면 6번부터 해볼게. 309번 요건 그냥 기본.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만 봤을 때 y는 2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요거의 최대값이 1입니다. 그러면 K 얼마일까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된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렸다고 생각해보면 이 그림일 텐데 그럼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겠어? 1인 자리겠어? 1인 자리잖아요. 그럼 1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 그 최대값이 1이라는 거예요. k 얼마냐고 물었어. 이걸 대답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함수 모양만 보고 어느 위치가 최대일지 최소일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 이제 조금 더 다른 유형으로 가보죠. 유형 7번에다가 별표. 아주 어렵게 안 낸다면 대부분 다 유형 7번처럼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보여줄게. 313번.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이때 y가 2에 하고 지수 자리가요. 이렇게 2차 함수꼴로 써 있어. 자, 이때 x가 a일 때 최대값 2를 갖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은 밑이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지수가 2차 함수이다 보니까 결국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는 수학 상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 먼저 지수 자리만 살펴볼게요. 요게 가장 클 때가 전체로도 최대가 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고.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가 되죠? 혼날래! 선생님이 저혈압인데 민주 보니까 갑자기 혈압 높아져서 아주 건강해지네. 대칭축이지 얼마요? 이거 아직도 못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 그래.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인데 3은 오른쪽으로 한 칸 정도고 마이너스 1은 저쪽 왼쪽으로 여러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말할 건데 어쨌든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밑이 1보다 크므로 얘의 최대일 때 상황으로 전체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먼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빨간 부분의 최대값만 구할 건데 그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가 최대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근데 이 최대는 이 최대가 아니고 지수의 최대. 지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최대값은 어떻게 정하는 거야? 2에 하고 요 지수의 최대값이 6이니까 이만큼. 이게 이제 그냥 어떨 때 보면 너네 풀다가 너무 기쁘게 잘 풀리니까 최대값을 6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 안 되고 지수의 최대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인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쉽죠? 그럼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 요때 지수 자리에 요때가 지수의 최소니까 전체로 또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면 x가 a일 때 최대값 얼마 그랬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면 뭐 밑이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갔다면 이게 최대인 조건을 찾아야 전체로 최소값을 쓰는 문제인 거지. 이해됐어? 자, 유형 8번으로 갈게요. 이게 들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푸는 입장에서 보면 연습 좀 하셔야 돼. 아니 이거 몇 문제나 풀어봤을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몇 문제나 풀었을까? 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선생님 기준으로. 많이 풀어봤겠죠. 자, 317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이때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지금 그러면 유형 8번부터 9번까지는 뭐 하고 싶은 건지 결론을 미리 얘기해 줄게. 치환 얘기를 하는 거야. 치환. 치환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치환에서 문자가 죽으면 범위가 바뀐다. 범위를 남긴다.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호랑이가 죽으면 몰라? 그러나 남는 게 있어야지. 자,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건 원래는 요겁니다. 요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요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지수할 때 다 한 거야. 결국 치환을 한다 치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양 자체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으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얘의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문자가 t로 바뀌었는데 범위를 x 범위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환하는 문제는 이 t,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 문제인 거고. 그럼 이제 범위를 구해볼게요. 범위 구하는 방법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2의 x제곱 그림을 그려. 그리고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니? 4가 나오겠지. 그러면 t 값이라는 게 마치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처럼 생각하면 y 범위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 요렇게 구해가지고 t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의 범위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높낮이 범위가 t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와야 해. 그러니까 그래서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 이렇게 쓰는 순간 그냥 단순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로 바뀐 거다. 끝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은 1이죠. 그리고 2분의 1부터 4를 자를 거니까 2분의 1은 이쪽에 있는 게 분명하고요. 4는 이쯤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가 a일 때 최대값 b, x가 c일 때 최소값 d 다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을 구할 거면 x가 1일 때라고 쓰고 싶은데 이거는 x가 1일 때라고 쓰면 안 돼. t가 1일 때 일단 써. 이렇게 t가 1일 때 최소값, 이거는 최소값 자체는 맞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가 최소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최대값이 되죠. 나는 이제 뭐만 바꾸면 돼? 요거를 x가 얼마일 때, 또 요거를 x가 얼마일 때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원래 했던 요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1이라니까 2의 x제곱이 1인 건데 이건 2의 0제곱이니까 x는 얼마인 거야? 0일 때. 그 다음에 t가 4일 때 2의 x제곱이 4일 때니까 t가 4니까 2의 x제곱이 4일 때죠. x는 2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그래서 a, b, 뭐 c, d 요거 자리는 다 써주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대신 치환이라는 게 있을 때는 범위 바뀌는 거에 신경 쓰시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 x의 범위가 없었어 얘들아. 근데 치환했어. 2x제곱을 t로 치환했어. 이건 이제 최대 최소 양쪽을 묻지 않고 최대값만 묻거나 최소값 하나만 묻거나 그럴 때. 근데 2x제곱을 그냥 t로 치환했어.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x가 전범위인 거야. 그러면 결국 t의 범위는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는 양수 전체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라면 양수 전체라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최대값은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t의 범위는 y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최대 최소 중에 치환하는 것 중에 2차 함수로 치환하는 기본 형태. 자, 이제 공부해서 좀 알아둘 거 320번. 자, 320번은 y는 6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는 풀이 적지 말고 일단 보신 다음에 나중에 너무 당연해서 요렇게 치환되는 건 t의 범위가 얼마다라는 건 아예 외워둬도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 때 시간이 근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알아두시고 일단 요 문제는 이런 거야. 얘부터 쓸게.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 얘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 형태예요. 다음에 더하기 6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어떻게 치환하라는 거냐? 이제 여기가 나중에 필기 들려면 빨간 부분을 보고 필기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가? 나중에 결과를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원리로 얘기할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건데 사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 다 양수죠. 양수끼리 합의 최대 최소 둘이 역수 상태 떠오르는 거 없을까? 양수야. 근데 역수가 보여. 근데 범위니까 최대 최소 개념이 들어있어. 산술기하 얘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곱한 게 얼마? 1. 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t예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데 역수끼리 더한 건 무조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t를 치환할 때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에 그러니까 원래 3의 x, 3의 마이너스 x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여기가 플러스 6t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 요렇게 치환된 거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문제를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거랑 같아서 이건 이미 할 수 있는 문제죠. 위로 볼록인 거고요. 대칭 축의 위치는? 3? 좋아요. 이제 좀만 더 연습하면 되겠어. 3. 그런데 문제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이제 2라고 했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11이 최대값이다. 자, 산술기하로 이해돼? 근데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사람은 나중까지 생각해서 3의 x제곱은 요렇게 생겼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 x제곱이니까 y축 대칭 그림으로 요렇게 생긴 거야.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거예요. 여기 1인 자리고 그러면 x가 0일 때는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요런 자리들은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 더한 거니까 여기쯤 지나가요.
왼쪽도 대칭이니까 요 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게 이 값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그림 보면 알겠지만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역수인 상태에 요거 치환하면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면 t의 범위는 그것도 2보다 크거나 같죠.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여 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여기는 1인 거니까 가운데 딱 제일 낮은 자리가 2예요. 더해서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는 두 가지.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배운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풀 때 아까 요 두 문제는 치환이라는 작업이 있으니까 공부를 조금 해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에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지민아 힘들어? 고개가 꺾어졌죠? 배고픈 느낌인데 맞냐? 아니야? 근데 너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 지금 느낌이. 미안해요. 혹시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심하게 안 건드리는 걸로. 지금 세상 잃은 표정이야. 자 이제 남은 부분 얘기를 할게요. 유형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까지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뭐? 뭐라고 하셨어요? 유형 10번부터 19번 끝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된다고. 자 내용 정리해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앞에 있긴 있는데 적어둬도 좋고요. 지금은 적지 마시고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의 활용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런 거야. 너무 쉬워. 지수 방정식 푸는 문제를 할 거고 지수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럼 뭐 지수 형태가 들어있는 방정식 푸는 거고 지수 부등식 푸는 거고 여기 유형이 몇 개 안 돼서 그냥 바로 정리해 줄게. 자 지수 방정식의 기본 밑을 같게 한다. 밑을 같게 한다. 이게 함수로부터 나온 거야 결국. 밑을 같게 하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고 같은 값이라면 지수끼리 똑같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밑을 같게 했다면. 그래서 밑을 같게 한다에 들어있는 내용은 만약에 이게 밑을 똑같게 해서 a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a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오면 지수방정식을 푼다는 느낌보다 그냥 fx하고 gx하고 이 두 개 갖다 놓고 그냥 푸는 일반적인 방정식 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는이니까요. 밑이 똑같다면 지수끼리 똑같아.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기본적인 유형. 자, 두 번째는 약간의 이제 치환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굳이 이 정도 문제는 치환 안 해도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설명할게. 거듭 제곱꼴을 포함하는 형태. 보통은 항이 3개 정도 됩니다. 거듭 제곱꼴을 포함하고 있다는 형태가 뭘 말하는 거냐면 2의 x제곱이 기본이면 4의 x제곱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 이렇게 거듭 제곱 들어있는 거.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풀겠다는 그냥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듭 제곱이 들어있다면 요거는 이제 보통은 t로 치환해서 풀게 되는데 굳이 t로 치환해서 쓰지 않아도 그냥 2의 x제곱 자체를 한 덩어리 놓고 풀면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 같은 거나 만약에 3차 8의 x제곱 같은 건 2의 x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3차 방정식처럼 놓고 풀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다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주의할 거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
혹시 지수 형태의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밑하고 지수에 모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금 조심해라. 원래는 밑이 똑같으면 지수가 똑같다고 비교하는 거고, 지수가 똑같으면 밑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데, 양쪽 다 밑자리나 지수자리에 전부 다 x 같은 미지수가 양쪽 다 들어있는 경우라면 한쪽만 따지지 말고 밑도 따로 따져봐야 되고 지수도 따로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어떻게 되죠? 등호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제곱이야, 여기 5제곱이고, 근데 밑이 1이야. 그럼 는이 되냐고?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는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똑같아야 돼, 또 지수끼리 똑같다면 밑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풀었는데, 양쪽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로 똑같으면 는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고, 반대로 지수를 따져보라는 건 뭐냐면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똑같이 0이면 3의 0제곱이랑 5의 0제곱 는 1 되니까 등호 성립하지. 그렇게 양쪽을 다 따져보라는 얘기다.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경우와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를 꼭 따져서 한쪽만 쓰면 일부의 답만 찾은 거라 틀리게 되니까 양쪽 다 찾아보세요. 이게 지수 방정식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야.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럼 지수 부등식도 정리해 줄게. 지수 부등식은 더더욱 간단하긴 해. 자, 지수 부등식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수 방정식과 문제 유형이 동일하다. 이런 형태들이 동일해. 근데 뭐가 문제냐? 부등호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니까 밑이 똑같이 맞춰놨을 때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는은 상관없지만 밑이 1보다 큰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fx제곱이 있고 a의 gx제곱,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있고 a의 4제곱이 있다고 칠 때 a가 1보다 크다면 어느 쪽이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fx고 여기가 gx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부등호가. 그러면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gx가 큰 거니까 실제 부등식은 그냥 얘를 풀면 되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로 돼 있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 값으로는 이쪽이 큰데요. 그러면 fx랑 gx로 비교하면 누가 큰 거야? 그때는 fx가 큰 거지.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값이 크다는 건 오히려 지수가 작다는 뜻이니까 이게 작은 거지. 그래서 그 부등호 방향 때문에만 조심하면 돼. 문제 유형은 똑같다. 그러면 언제는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이 방향 그대로 이거랑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근데 밑이 0과 1 사이라면 당연히 크기가 반대니까 바뀌어야 되지. 그 얘기야. 그래서 지수 방정식과 동일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되 부등호 방향만 조심하면 돼.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등식이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했던 건 음수로 나누느냐 양수로 나누냐에 따라서 바뀌고 안 바뀌고 그 얘기 아니야? 곱해주는 거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밑의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만 신경을 써달라. 근데 그 부등호 방향의 기준은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방향을 써서 부등식 풀면 되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실제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둘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된 거야. 필요하면 적어. 필요하면 적어. 아니면 찍어도 집에 가서 정리해. 쓸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요 유형대로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활용 문제만 별도로 조금 더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수 방정식 쪽은 지우지 말고 이거 딱 풀고 난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됐어요. 지수 방정식 10번 유형 324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거 x의 몇 제곱이니? 내 거 인쇄가 잘 안 보이는데? 아유 씨 x 제곱이에요? 네, 요거 풀으래요. 그러면 8의 x제곱이 2의 x제곱 빼기 4인데 2와 8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놈이니까. 지민아, 아이고 다 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요거는 2의 3x가 될 것이고 얘는 2의 x제곱 빼기 4가 되니까 밑이 똑같이 맞춰졌다면 이제 지수끼리 비교해서 같다고 쓰면 되니까 이거 풀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 푸는 건 뭐 내가 얘기 하나하나 똑같을 테니까 그냥 답만 써버리죠. 이렇게 두 개의 답이 생깁니다. 자, 별 문제 없죠? 자, 다음 328번. 요거는 이제 혹시나 거듭제곱꼴을 포함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2-x제곱은 10. 얘를 풀 거야. 그때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건 x 값을 말하는 거야.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 건 x 값이라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느냐? 얘가 4의 x제곱이고 얘를 어떻게 써버릇하라고 했냐면 4의 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요 상수 지수를 따로 꼭 분리해서 써버릇하세요. 자, 요런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양변에 4의 x제곱을 곱할 거야. 4의 x제곱, 양수 4의 x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얘가 4의 x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0에다가 4의 x제곱을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의 x제곱을 곱하면 역수니까 1이 되어서 숫자 16만 남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4의 x제곱을 한 덩어리를 보면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4의 x제곱 치환하지 않고 써도 된다는 게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4의 x제곱, 4의 x제곱 t로 굳이 안 놔도 2하고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x제곱이 2 또는 4의 x제곱이 8 이렇게 되는데 요거 밑을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2x가 2의 1제곱 따라서 x는 2분의 1 이렇게 답이 생기는 거. 여기는 2의 2x가 2의 세제곱이니까 2x랑 3이랑 비교하면 x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3. 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그랬네요. 근데 베타가 큰 숫자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이렇게 물었죠.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2가 되지. 자, 여기서 문제. 만약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x값을 두 개를 찾아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했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구할 수 있나요? 자, 문제 낼게.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고 물었어.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 두 개 더해서 2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풀 건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빨리 가봐야 이제. 이건 누구나 다 해.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고 x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합은 알 수 있다고. 그럼 인수분해 안 하고 풀어볼게. 잘 들어야 돼.
성도야 정신 차려. 여기 중요한 데야. 나중에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해서 또 두근에 앞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다시 강조해줄게.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근은 x 값이라니까. x 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거나 여기가 베타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너네들은 알파가 들어갔을 때라면 4의 알파 제곱이 근이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들어갔으면 4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되는 거라고. 로그 때도 마찬가지니까 잘 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x 값이 알파 베타라고 알려준 거라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는 게 근인 거야. 여기에 베타가 들어간 게 근이라고. 근데 이런 덩어리식, 이만큼의 덩어리로 만든 방정식이니까 4의 알파 제곱이 요 방정 치환했을 때 4의 알파 제곱이 근인 거고 4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된다.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4의 알파 제곱, 4의 베타 제곱이니까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말하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건 위의 식이겠니? 아래 식이겠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래죠.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니까 4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아까처럼 2라고 구해낼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아까 문제를 하고 지금 푼 문제하고 두 개를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두 근의 합 같은 거는 구할 수 있는 문제인 거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유형 11번도 됐어요. 자, 유형 12번. 유형 12번은 끝까지 풀 건 아니고 연립방정식이니까 요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알아두면 돼. 333번 문제를 볼게. 2의 x-1제곱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제곱은 11. 여기가 2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이 15. 자, x 값 구하고 y 값도 구해봐. 이렇게 된 거죠. 아, 다들 지쳤어? 5분 일찍 끝내줄게. 갑자기 힘나지? 자, 이런 경우 마찬가지. 선생님이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2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상수지수 쪽은 분리를 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 곱해져 있는 요런 꼴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써.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3의 y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분의 1에 3의 y제곱 15 이렇게 된 거죠. 이대로 놓고 생각해도 되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2의 x제곱이 a가 되는 거고 3의 y제곱이 b가 되면 마치 2분의 1a 더하기 3b는 11, 4a 더 빼기 3분의 1b는 15 이렇게 놓고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같다고. 그럼 이제 a 값이 생기면 그 a 값을 2의 x제곱은 a 이렇게 놓고 a 값, x 값 정할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푸는 게 연립식의 기본 개념. 됐죠? 아이고, 성도 하나도 안 봤는데 다 맞대. 맞기 뭘 맞아 임마 너 이 새끼야. 아, 진짜. 후회해. 난 니네 그냥 저기 1등급 2등급 이게 아니라 좀 만점받게 하고 싶다고. 좀 들어라. 복습도 하고. 자, 유형 13번. 유형 13번이 아까 그거예요.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면 양쪽 다 챙겨라. 뭐 밑이 똑같다고 지수만 챙기지 말고, 지수 똑같다고 밑만 챙기지 말고 양쪽 다 챙겨라. 이게 어떤 문제인지 보여줄게. 좀 알아보기 쉬운 게 336번입니다. 쉬운 문제. x-2에
x-5제곱은 6의 x-5제곱 이렇게 돼요. 단 x는 2보다 크답니다. 요거 주는 건 밑이 양수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이거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밑자리에도 x가 막 들어있고 지수 자리에도 x가 막 들어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쉽게 실수하는 거냐? 선생님 지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밑길이 똑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는 8이네요 하고 답을 썼는데 틀렸어. 이 결과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다 말았다고, 더 있다고. 그럼 두 번째, 밑이 똑같다는 조건으로 풀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밑이 다르더라도 얘랑 같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요 놈 둘이 똑같은데 요게 0제곱이면 그죠? 그럼 0이라는 건 x5야. 그러니까 5의 0제곱이든 6의 0제곱이든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 지수가 똑같이 0이 될 때, 즉 x-5가 0이 될 때도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라고. 그게 방정식의 그건 아니야?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가. 사실은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거기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할 때 40. 만약에 이 내용을 생각 안 하고 풀어서 이것만 쓴 사람은 아니 x가 8인데 무슨 모든 근을 곱하래 이게 뭐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양쪽 조건이 밑 지수가 똑같다면 밑이 똑같다는 조건. 두 번째는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으로 똑같으면 등식 성립. 이렇게 두 개를 따진다는 거. 이해되죠? 자, 338번. 이제 활용 문제인데 혹시 조금 그 지수 방정식 지금까지 했던 거는 좀 무난하다 싶은 사람은 그 유형 14에다가 표시를 해두기 바래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여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두 근의 합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원래 들어와 있어요. 활용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래. 일단 338번 보여줄게. 3의 2x 빼기 3의 x 더하기 1는 a. 338번에다가 별표를 두 개 치세요.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내가 써줄 건데 그거 잘 보고 이해해 두라. 자,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요게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3의 x제곱의 제곱, 얘가 3의 1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a는 0 이렇게 생각해 보면 3의 x제곱을 치환해서 마치 이렇게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x에 대한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했던 이놈이 아까 말했지만 3의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 외워둬야지. 양수죠. 3의 x제곱은 전부 다 양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는 모든 x에 대한 거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끝나지만 이 방정식은 t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라고 요 의미가 변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이라면 니네 생각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 양수다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으로 구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양수근 가질 조건 지금 써줄 텐데 잘 아는 사람은 다행인 거고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자,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양수음수 따질 수 있는 건 실근이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무조건 둘 다 양수인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죠. 둘 다 양수라면 두 근을 합해도 양수가 되고 두 근을 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이 조건이 추가로 필요해서 세 가지 따지는 거죠. 들었더니 알겠대요. 안 돼. 니네가 서로 다른 두 양수분으로 문제가 해석이 됐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양수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분의 합 3이니까 이건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성립. 두 분의 곱 마이너스 a가 역시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음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을 몰랐던 사람이면 이걸로 답을 쓰고 틀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다 쓴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써서 정답을 갖게 되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 그러면 판별식만 쓴 사람들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정수가 한두 개야? 개수 못 쓰지. 정확하게 풀었어야 마이너스 2.11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분 조건 해석하는 게 일단 문제.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은 모두 양수란 사실을 생각하고 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 요렇게. 이해되죠? 자, 지수 부등식 343번. 아, 5분 일찍 끝내준다고 했나? 네. 아유, 그러면 뭐 요거 지금 끝내면 5분 일찍 끝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정도 안 쳤잖아요. 자, 부등식, 지수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밑을 똑같이 맞추세요. 여기까지만 할게. 이건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밑이 6분의 1이야. 그러면 지수끼리 2x 플러스 1하고 6 빼기 4x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을 바꿔 아니면 그대로 써? 그대로. 밑이 1보다 작다니까 값이 크다는 건 지수가 작다는 거지? 맨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호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 야, 이거 봐. 끝났어야 되는데 두 번 물어보니까. 됐죠? 자, 과제는 오늘 배운 데까지만 해야 하는 게 맞겠지? 348번까지. 목요일까지니까 좀 바쁠 거야, 얘들아. 몇 문제 안 돼요. 60문제밖에 안 되니까 서둘러서 해주세요. 오케이.